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수용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국회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공식 승인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기존에 쓰고 있던 자국의 화폐인 CA 프랑크와 더불어서 함께 공식 화폐로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연초에 제가 2022년 탑5 프리딕션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프리딕션이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이라는 게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프리딕션은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제2의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수용을 감행하는 나라가 나올 거라는 이제 그런 예측이었는데 다행히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국가가 나와서 저의 예측이 맞게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하신. 네. 너무 다행입니다. 예, 이게 예측이라는 게 틀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금년 예측은 어느 정도 맞을까? 작년 예측은 그래도 좀 나름 준수하게 갔었는데 살짝 떨고 있었는데 하나라도 맞는 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 뉴스가 생각보다는 많이 사람들한테 화제에 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가 아니다 보니까 엘살바도르인 경우에 첫 번째였기 때문에 엄청 많이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는 거에 비해서 뭐 마이크로스트라테지도 첫 번째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헤드라인이 나왔듯이 엘살바도르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건 두 번째 국가에서 그런지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부켈레 대통령은 젊고 또 SNS에서 많이 활동을 하니까 많이 화제가 됐던 반면에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신 분은 뭐 그렇게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이유에서 엘살바도르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이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좀 다루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두 번째는 이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CA 프랑크라는 화폐가 어떤 화폐인지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영어로는 이제 Central African Republic 이제 이런 이름이라서 줄여서 CAR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는 인구가 한 500만 명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1인당 GDP는 1000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랑 인구 규모는 거의 좀 비슷한데 엘살바도르가 이제 600만이니까 근데 1인당 GDP는 4분의 1입니다. 엘살바도르. 그러니까 더 좀 못 사는 나라이고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도 엘살바도르인 경우에는 뭐 인구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갖고는 있는데 이 나라인 경우에는 인터넷 보급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열악한 환경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이름에도 있듯이 중앙아프리카에 있는데 많은 중앙아프리카 또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오랜 기간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프랑스에 종속되어 있고 그런 상황을 지내다가 2차 대전 끝나면서 독립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1960년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립을 해서 진정한 독립국가로 이렇게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은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내란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굉장히 어려웠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사용을 되었던 화폐가 이제 CA 프랑크라는 화폐입니다. 이 화폐는 어떤 화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프랑스와 US 달러의 고정 환율을 이제 정해야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 프랑스 화폐였던 프랑크가 디밸류에이션을 좀 받았죠. 그래서 고정을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화폐는 따로 만들면서 그 디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CA 프랑크라는 그런 새로운 화폐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가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14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폐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프랑스의 프랑크랑 일정 고정 비율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디밸류에이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CA 프랑크라는 화폐는 그때와 비교했을 때 99.9% 디밸류에이션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가치를 거의 잃은 거죠. 프랑스 프랑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이런 나라들한테 생겼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CA 프랑크라는 화폐를 만들면서 이제 프랑스 정부가 그 가치를 자기네들이 보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밸류에이션이 일어난 건데 그 조건으로서 이런 국가들의 외환 보유의 반은 프랑스의 채권을 사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또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나라들이 형식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으나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프랑스의 어떤 식민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백그라운드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이게 지금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수용하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은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잘 설명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느끼죠. 그냥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다 생각하고 살고 계실 텐데,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는 미국 US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 거고, 이 시스템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물론 선진국들은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의 인구의 극히 일부인 거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에서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국가들은 이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였던 거고요. 그 외에도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많고 중동에도 많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못 사는 나라, 후진국, 뭐 이렇게 우리가 그룹핑을 하는 나라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데, 실제로 인구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지구의 인구의 70-80%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나라 사람들을 거의 인식을 잘 못하고 살죠. 우리의 관심은 일단 이 한반도 조그만 이 안에 많이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조금 만약에 외국에 눈을 돌리는 분이더라도 주변에 있는 강대 국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것만 신경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하고 살지만은, 일단 이러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금융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CA 프랑크라는 이 화폐를 쓰는 나라가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 국가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그 지역에서 14개 국가가 탄생을 하면서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 CA 프랑크라는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다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라는 되게 작은 나라이지만 아까 이제 인구가 500만이 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4개 국가를 다 포함을 하면은 인구가 한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 이 일종의 실험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뭐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제 13개 국가 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CA 프랑크와 더불어서 화폐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CA 프랑크의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그 CA 프랑크를 버리고 이코라는 자기네들의 그 화폐를 만들 움직임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프랑스의 어떤 종속된 경제 상황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고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1년 전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수용을 발표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일어난 것이 이 크립토 커뮤니티, 글로벌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엘살바도르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업체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물론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런 친화적인 정책을 낸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비트코인을 성공적인 사례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뭐 채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비트코인 관련된 페이먼트 사업체들이라든지 그런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투자를 고려를 하고 감행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보급률이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이 좀 깔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 같은 그런 서비스의 보급 같은 게 뭐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를 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떤 분들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수용을 발표한 후 한 1년이 좀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어덥션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다. 특히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 U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는 데서 뭔가 설문조사를 한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엘살바도르에 있는 1,800여 개 가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뭐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치보즈라는 그 지갑을 다운받게 되어 있었는데, 다운받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US 달러 30불 어치의 그 비트코인을 거의 뭐 에어드랍 같이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스킴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실제로 10명 중 6명은 그냥 치보스만 다운받은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치보스 월렛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한 뭐 4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형용사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되게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40%가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숫자일 수도 있는 건데, 뭐 비트코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양한 수식어와 표현을 동원을 해서 뭔가 좀 약간 네거티브하게 자꾸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엘살바도르의 경우도 물론 뭐 부킬레
부ker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이 어덥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이번 그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뉴스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의 이제 중장기적인 어덥션에 관해서 굉장히 포지티브한 뉴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